그 실습지원 채점은 했고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채점은 다 했으니까 뭐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그 공지될 거예요, 점수가. 근데 채점해 보니까 그 지난 학기보다 만점자가 더 많아요. 조금 많아졌어요. 그리고 분반 1보다 분반 2가 만점자가 더 많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학기보다 분반 1 만점자가 몇 명 더 늘었고, 분반 1보다 분반 2 만점자가 또 몇 명 더 많아요. 아무래도 그 분반 1 시험 문제 미리 1시간 반 전에 미리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미리 보고 연습한 학생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아니면 뭐 분반 2 학생이 더 똑똑한 학생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래서 만점이 과반이 넘어요. 분반 1, 분반 2 둘 다. 그런데 채점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눈에 띄는 부분. 먼저 풀잭 디렉토리 구조가 좀 엉망인 학생이 소수 있어요. 풀잭 디렉토리를 또 제대로 압축하지 못한 학생도 있고, 또 풀잭 디렉토리 안에 .git 로컬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로컬 리포지토리가 .git 디렉토리가 로컬 리포지토리고, 이게 풀잭 디렉토리 안에 있어야지. 그런데 엉뚱한 곳에 만든 학생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또 git 클론 명령으로 풀잭 다운로드하는 거, 이거 맨 처음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git 클론이 아니라 git 풀이지. 이것도 좀 아무튼 좀 디렉토리 구조가 좀 엉망인 소수 학생이 몇몇 보여요. 그런데 짐작컨대, 이 짐작이야. 이런 학생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디렉토리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근데 왜냐면 이런 디렉토리 구조가 엉망인 건 거의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 수준에서도 거의 컴맹 같아. 코딩은 그만두고 디렉토리 구조도 못 만드나? 폴더 구조.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폴더라고 부르고 개발자는 주로 폴더라고 안 하고 디렉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짐작컨대 어쩌다 보니까 IT를 전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으면 폴더 구조 이런 거 익숙하지 않지. 예를 들어 나는 컴퓨터하고는 친한데 스마트폰하고는 안 친해. 그래서 안 친하면 잘 모르는 거지. 자, 그런데 개발자가 되겠다면 컴퓨터하고 친해져야죠. 그래서 컴퓨터를 개발 공부만 컴퓨터로 하지 말고 어차피 개발자가 되겠다면 컴퓨터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컴퓨터하고 안 친한 학생도 소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하고 안 친하면 디렉토리 구조 이런 거 잘 모르지. 안 친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은, 컴퓨터하고 안 친한 학생은 일단 컴퓨터하고 친해지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개발자가 컴퓨터하고 안 친하면 어쩌자고. 컴퓨터하고 친해져야 이런 꼭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컴퓨터에 대한 세세한 것들, 이런 거하고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면 뭐 컴퓨터로 어떻게 음악 파일 모으고 컴퓨터로 음악 들어본다든지,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면 뭐 컴퓨터로 영화 파일 같은 거, 요즘 그 불법 영화 파일 다운로드 놓고 하면 잘 걸려. 그건 안 되겠다. 게임 같은 거 해본다 할지. 근데 컴퓨터로 뭔가 좀 붙잡고 좀 공부가 아니라 노는, 자기가 좀 재미있는 걸 컴퓨터로 해보는, 게임이든 음악 듣는 거든 뭐가 있을까? 동영상 편집 같은 거. 사진 편집도 좋네. 사진에 취미 있다면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컴퓨터로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 본다 할지. 컴퓨터하고 좀 친해지면서 적어도 디렉토리 구조는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 병합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 소수 학생들은, 감점이 좀 크게 된 소수 몇몇 학생들은 병합 때문에 감점이 크다고 그랬죠. 병합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 그 업로드 다운로드를 멋대로 하면은 병합이 그 정답
개수, 정답 구조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째, 언제 다운로드하고 언제 업로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회사 가서 작업할 때는 언제 다운로드하고 언제 업로드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까. 언제 다운로드하고 언제 업로드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시습시험 볼 때는 시험 문제 파일에 다운로드 하라고 할 때만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하라고 할 때만 업로드하면 돼.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멋대로 다운로드, 멋대로 업로드 하면은 병합이 그 문제 정답 구조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 실습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번 실습 시험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만점 맞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케이. 되돌아와서 자, 오늘은 브랜치. 실습까지는 아니고 개념 설명만 좀 자세히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개념 설명 좀 지루하지만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래요. 브랜치가 필요한 이유. 다음과 같은 상황. 자, 예를 들어서 팀장이 지시를 했어. 로그인 기능 구현하라고. 그래서 로그인 기능을 열심히 구현했어요. 그래서 메인 화면 구현해서 커밋. 그 다음에 로그인 화면 구현해서 또 커밋. 로그인 서비스 구현해서 또 커밋. 자, 드디어 커밋 3개로 로그인 기능 구현을 완료했어. 그러면 이렇게 팀장이 시킨 구현을 완료했으면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팀장이 뭔가 문서 작업을 시켰어. 그러면 열심히 문서 막 이렇게 뭐 버전 1, 또 뭐 이렇게 버전 2 만들어가지고 버전 3에 완성한 것 같아. 그럼 팀장한테 보고하고 이제 그 팀장한테 오케이 확인을 받으려고 해. 그럼 팀장한테 제출을 해야지 파일을.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USB 메모리로 복사해서 들고 가는 것은 나도 귀찮고 팀장도 귀찮고 그 이메일로 전답 일단 이메일로 쏘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쏘던가 아니면 팀에 공유 디렉토리 있다면 공유 디렉토리에 올려놓고 가서 팀장한테 저 문서 작업해서 저기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라고 뭐 얼굴 보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 좀 느슨한 조직이면 카톡으로 그것도 얘기하든지 그러겠지. 자, 그런데 그게 코딩 작업이었다면 그 공유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바로 공유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구현 다 한 것 같다. 자, 로그인 서비스 구현까지 했어. 로그인 기능 구현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는 언제 하냐? 그 공유 디렉토리에 문서 올리는 것처럼 공유 디렉토리에 문서를 언제 올리지? 그 팀원들 혹은 뭐 사수나 팀장한테 이 문서 작성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할 때 올리잖아. 중간 버전은 아직 완성 못한 중간 버전은 팀 공유 디렉토리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똑같아. 내가 구현 잘한 것 같아. 완료한 것 같아. 사수한테 좀 봐주세요 라고 할 때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나 사수가 보고 검토하고 오케이 할 텐데 팀장과 사수도 바빠. 자기 구현할 일도 있어. 그래서 내가 올리자마자 하던 일 다 중단하고 내 것부터 봐주는 게 아니야. 자기 하던 거 하다가 시간 날 때 봐주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그동안 팀장이 오케이 확인해 줄 때까지 노나? 대부분 회사 안 그래요. 할 일이 쌓여 있어. 그 다음 일 쌓여 있어. 그래서 로그인 서비스 구현까지 해서 로그인 서비스 구현 커밋까지 푸시를 해서 올리고 난 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야 할 일, 쌓여있는 그 다음 기능을 또 구현을 나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게시판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 화면 구현부터 하는 거죠. 게시판 화면 구현 커밋 이렇게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이 드디어 오후 좀
오전에 보고했는데 오후 때쯤 팀장이 리뷰를 마치고 나한테 이제 지시를 했어요. 너 그거 버그 있다. 이거 고쳐라.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돼. 왜냐면 이 버그만 고치면 이건 완료잖아. 그러면 지금 안 놀고 게시판 구현하던 거 중단하고, 자, 이거 버그,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자, 그러면, 이 로그인 기능 버그, 이거 확인하고, 디버깅하고 해결하려면은, 실행하면서 테스트해 가면서 버그를 분석하고 수정해야지. 그런데, 지금 게시판 화면 구현하던 이 최신 소스 코드는 아직 완성 안 했으니까 리모트에는 안 올리고 로컬에만 있겠죠. 자, 이건 구현하던 중이라서 실행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컴파일러라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요 게시판 화면 구현하던 이 코드에서 그 로그인 기능 테스트 못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팀장한테 보고했는데 고쳐라. 이거 수정해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팀장한테 보고한 바로 그 버전. 팀장한테 보고한 게 이거죠. 로그인 서비스 구현. 여기서 로그인 기능 구현 완료하고 여기까지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해서 올렸죠. 팀장이 본 게 이거지. 그럼 디버깅도 이 버전에서 디버깅 해야 돼요. 아까 로그인 기능 구현을 완료했던 그 버전에서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게시판 화면 구현했던 요 커밋은 중단하고 이건 다 로컬 메인이야. 이건 로컬 메인이에요. 로컬 메인은 여기까지 갔지만 리모트 메인은 아직 여기에만 있지. 오리진 메인과 로컬 메인 차이 알죠? 로컬 메인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오리진 메인은 여기까지 올렸다고, 여기까지 올렸어. 근데 여기까지 올린 오리진 메인, 이걸 팀장이 보고 고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새 버그를 해결하고,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버그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로그인 버그 해결한 것 같아. 그러면 요걸 또 푸시해가지고 팀장한테 보고해서 팀장한테 확인을 받아야지. 그럼 팀장이, 오케이. 버그 해결 잘 됐네. 오케이. 그러면 드디어 로그인 구현 기능이 내 업무가 끝난 거야. 이거 하나 끝난 거죠. 그럼 되돌아와서 다시 여기로 아까 중단했던 게시판 구현으로 되돌아와서 여기서 또 이것저것 커밋 해가지고 게시판 구현도 완성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게 게시판 구현 완성한 거죠. 이것을 또 푸시해가지고 팀장한테 그 리뷰 봐달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병합해서, 왜 병합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이걸 줄여서 L1이라고 합시다. L1, L2, L3. 팀장은 L1, L2, L3까지 본 거야. 그리고 자, 여기에는 이거 B1, B2. 이게 게시판이니까 보드라고 해서 B라고 붙입시다. 이게 B1 커밋, B2 커밋은 내 로컬에만 있고 아직 팀장 안 보여줬으니까 팀장은 못 봤죠. 그런데 자, 요거 B2 커밋을 또 푸시해가지고 팀장한테 그 리뷰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팀장이 그러면 이걸 보면 이 B2를 보면 이 B2에는 B2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B1의 조상은 L2, 이게 L1, L2, B1, B2까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B2에는 뭐가 안 들어있느냐? 이 L3가 안 들어있지. L3가 안 들어있지. 그럼 팀장이 보기에 아까 내가 L3까지 봤는데 그게
다시 이제 버그 해결한 코드가 없어진 거야, 여기서. 그럼 너 아까 버그 해결한 거 어떻게 됐어? 왜 그거 없어? 이렇게 팀장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병합을 하면 요 커밋하고 요 커밋하고 병합을 하면 이거의 조상은 이거 다 조상이잖아. 즉 L1, L2, L3 코드도 들어있고 B1, B2도 들어있고. 그럼 팀장 입장에서는 L1, L2, L3는 이미 봤고 B1, B2는 아직 안 본 거고. 그럼 아까 봤던 거 다 들어있고 새로 추가된 B1, B2가 보이니까 팀장은 요거 보는 것보다는 요 B2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병합해서 요걸 보여주는 게 팀장 입장에서는 그 좀 더 아까 봤던 거에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병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브랜치야. 여기서 분기를 했죠. 브랜치가 우리나라 말로 가지잖아. 브랜치. 분기를 했어요. 분기가 가지가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야. 그리고 병합하면 다시 모이죠. 이런 게 이 로그인 브랜치, 게시판 브랜치야. 자, 사례 2.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이제 사수야. 사수라서 내 담당 기능이 게시판 기능, 구현 기능인데, 자, 신입사원이 담당하는 게 자료실 기능인데, 버그 해결을 못 하겠대. 도와달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구현하던 게시판 잠시 중단하고 자료실 브랜치로 전환해서 도와주고, 코딩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도와주는 게 끝났으면 다시 게시판 작업 브랜치로 되돌아와서 내가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브랜치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하게 돼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여기서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례 3.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 혼자 자료 탐색 어떤 기능을 열심히 구현하고 있는데 구현하다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그런 구현 방법 알고리즘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럼 이때 지금 구현하던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다다다닥 지워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구현하는 건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현해봤더니 이것도 아니야. 차라리 아까 구현하던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경우 종종 있어. 근데 지워버렸잖아. 아까 실컷 구현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지워버렸어. 그러면 아까 지워버린 거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구현해야 하잖아. 이런 일 많아. 실제 개발하다 보면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구현한 걸 지우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한 번 구현한 거고 이게 여기로 되돌아와야 될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진 않지만 꽤 있어요. 지워버리면 못 되돌아오잖아. 그래서 지우지 말고 지금 구현하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지금 구현하던 작업 브랜치 놔두고 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새 아이디어를 구현할 새 브랜치 만들어서 거기 그 새 브랜치에서 구현하다가 그게 성공하면 글로 쭉 가면 되고 실패하면 아까 잠깐 그만뒀던 그 브랜치로 되돌아오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브랜치. 그래서 구현 작업마다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브랜치에서 구현 작업을 진행한다. 자, 이게 바로 브랜치. 그래서 가장 기본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는 작업이 좀 끝난 것 같다 할 때 메인 브랜치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생성했다. 이건 뭐 최초 브랜치는 당연히 메인 브랜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로그인 기능 구현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로그인 작업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커밋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커밋이 작업 브랜치에 소속하는 거죠. 또는 게시판 구현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게시판 브랜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거죠. 그러다가 로그인 기능 구현 완료를 했어. 자, 여기까지 지금 메인 브랜치에서 로그인 브랜치 만들어 가지고 로그인 브랜치에서 로그인 화면 구현 커밋하고 또 그 다음으로 로그인 서비스 구현 커밋하고 또 완료한 것 같아. 완료한 경우 물론 팀장이나 사수의 확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확인 받고 완료했다. 뭐 개인 프로젝트면 나 혼자 완료했다고 판단하면 되지. 자, 그럴 경우는 자 이제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는 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자, 이게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 이게 병합하는 건데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다. 로그인 브랜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그인 브랜치에만 들어있는 커밋을 완료했으니까 메인 브랜치에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포인데 지금 로그인 브랜치에는 어떤 커밋이 소속되냐면 지금 로그인 브랜치가 여기죠. 화살표. 이 말이 로그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이거란 뜻이에요. 잠깐만, 이거. 자,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 브랜치에서 로그인 구현 작업이 성공했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자, 이제 로그인 브랜치가 성공했으니까 로그인 브랜치에 들어있는 커밋을 메인 브랜치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인 브랜치에 있는 커밋이라는 건 뭐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 꼬리표인데 이 브랜치 꼬리표가 그 브랜치의 최신 커밋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최신 커밋의 부모, 조상 커밋들이 로그인 브랜치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신 커밋이고 그거의 부모인 요거, 그거의 조상인 요거. 그래서 지금 로그인 브랜치에는 요거 세 개가 들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게시판 브랜치, 보드 브랜치에는 요거하고 이게 최신 커밋이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죠. 메인 브랜치에는 요것만 들어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로그인 브랜치에만 들어있고 메인 브랜치에는 들어있지 않은 커밋을 메인 브랜치에 넣으면 그 결과는 이거지. 자, 비포 그림에서 로그인하고 보드는 똑같죠. 비포 애프터. 달라진 게 메인 브랜치만 달라졌는데 비포는 메인 브랜치에는 요거만 들어있죠. 근데 애프터는 메인 브랜치에 뭐가 들어있지? 요거 세 개 다 들어있지. 그러면 비포. 자, 요거 두 개는 비포 로그인에만 들어있고 메인에는 안 들어있는데 애프터. 자, 요거 두 개도 이제 메인에 들어있죠. 그래서 로그인 브랜치에 들어있는 것과 메인 브랜치에 들어있는 게 똑같지. 자, 이게 로그인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 결과예요. 그래서 로그인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을 했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이렇게 돼. 이걸 병합이라고 해요. merge 배웠죠. 로그인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before, after 이렇게 돼요. 이 병합이
우리가 배운 그 병합 맞아. merge. merge. 그리고 이 비포 애프터 그림을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졌지? 커밋 구조는 달라진 거 없고 커밋은 똑같죠. 메인 브랜치 레이블만 전진했지. 브랜치 레이블, 이거 빨간색은 브랜치 꼬리표야. 레이블이야. 커밋에 브랜치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 커밋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 부모 조상 커밋들이 다 그 브랜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 전 그림, 병합 후 그림, 달라진 게 뭐냐? 메인 브랜치 레이블만 전진했어. 그래서 이런 병합을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라고 불러요. 자, 외우세요. 패스트 포워드 병합.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게시판 브랜치로 또 넘어와서 게시판 브랜치에서 또 구현 작업을 완료했어. 그럼 또 팀장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자, 이제 게시판 브랜치도 메인 브랜치에 병합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before 병합 게시판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다. 이 말은 게시판 브랜치에만 들어있고 메인 브랜치에는 들어있지 않은 커밋을, 그게 뭐죠? 이거 두 개지. 이거 두 개는 게시판 브랜치에만 들어있고 메인 브랜치에는 안 들어있지. 이것을 메인 브랜치에도 넣어야 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느냐? 이 경우는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실습을 했죠. 어떤 병합을 하면 이렇게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고 메인 브랜치가 before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전진했죠. 자, 그러면 before before 메인 브랜치에 뭐가 들어있지? 요거 세 개 들어있죠. after. 자, 메인 브랜치에 뭐가 들어있지? 얘가 전진했으니까. 이게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지. 자,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과 그거의 부모 조상. 누가 부모야? 이거 두 개가 부모지. 조상은 요거가 조상이지.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이게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고 얘네들이 다 이 최신 커밋의 부모 조상이니까 결국은 요거도 메인 브랜치에 속하죠, 이제. 그래서 before 이거 두 개는 메인 브랜치에 들어있지 않은데 after 자, 이거 두 개가 이제 메인 브랜치에 속해요. 왜냐면 최신 커밋의 부모 조상이니까. 그래서 요 그림일 때 게시판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면 애프터 그림이 요게 돼요. 이때는 병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병합이 자동으로 잘 성공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아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지. 꼬리표가 전진만 하는 거니까 이 병합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합한 경우에는 병합 명령 알죠? git merge 병합을 하면 그 마지막 두세 줄 문구에 보면 fast forward 어쩌고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fast forward라는 문구가 보이면 이런 before 이런 구조였는데 after 이렇게 브랜치 레이블만 전진해서 병합이 성공했구나. 그런데 before가 이 그림이었다면 after 이렇게 되면서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요. 병합 커밋이 만들어지고 메인 브랜치가 전진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merge 명령 밑에 출력을 보면 마지막에 merge made 어쩌고 문구가 보여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이건 꼬리표일 뿐이야. 커밋에 붙어 있는 꼬리표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꼬리표 단순히 꼬리표라서 그냥 삭제해도 별 의미 없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또 꼬리표 또 만들어서 붙이면 돼. 아무 부담이 없어. 커밋이 중요하지 이 꼬리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작업 브랜치에서 구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했다면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 그럼 그 작업 브랜치를 제거해요. 작업 브랜치를 제거했다는 게 꼬리표 없앤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작업 브랜치를 만들어서 구현 작업을 하고 구현 작업이 성공하면 뭐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뭐 사수나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성공했으면 메인 브랜치에 병합. 물론 개인 프로젝트면 나 혼자 확인하고 나 혼자 병합하면 되지. 그래서 메인 브랜치는 언제나 실행 가능하고 안정적인 버전이어야 돼요. 성공한 것만 메인 브랜치에 병합.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의 구현을 시작할 때는 안정적인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새 작업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구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메인 브랜치의 병합. 지금 구현하던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새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일 비일비재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수나 팀장이 야 바쁘니까 일단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중단하고 이것부터 해. 이렇게 작업을 하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시키고 또 이것도 시키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하던 거 잠시 중단하고 새 작업을 해야지 뭐. 그러면 지금 작업하던 브랜치 잠시 그대로 놔두고 새 작업 브랜치 만들어서 새 작업을 하면 되지. 새 작업 성공하면 메인 브랜치에 병합. 그리고 나서 중단했던 브랜치로 되돌아가서 중단했던 작업 계속. 그래서 중단해서 다시 시작한 이 작업도 완성했다. 완료했다. 그럼 또 메인 브랜치에 병합. 여러분 회사 가면 이런 식으로 매일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작업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 성공하면 병합. 근데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야. 이거 하다가 중단하고 또 저거 하다가 또 중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중단하고 새 작업을 해야 될 때 언제나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새 작업 브랜치를 만든다. 안정적인 메인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새 작업 브랜치를 만든다. 이걸 기억하면 되고 그 메인 브랜치가 바로 여러분이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자마자 보이는 메인 브랜치가 바로 그 메인 브랜치야. 이게 가장 기본 브랜치.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메인 브랜치. 그런데 이게 얼마 전이 한 3, 4년 전이에요. 3, 4년 전에 기본 브랜치 이름은 메인이 아니고 마스터였어. 그런데 이번에 실습시험 제출한 학생 보니까 한 한두 명? 두세 명 학생은 메인 브랜치가 아니고 마스터 브랜치인 학생도 몇 명 있더라고. 한두 명. 틀린 건 아니고 점수 감점할 이슈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3, 4년 전 이름을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 또 특별히 마스터라는 옛날 이름을 써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면 새 이름인 메인 브랜치를 쓰는 게 당연히 권장돼요. 옛날 이름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서울시라고 부르야지 옛날 이름 한성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었더니 이름이 마스터다. 그러면 메인으로 바꾸면 돼요. 요 명령으로 바꾸면 돼요. 이 명령이 바로 현재 브랜치 이름을 메인, 요 이름으로 바꾸는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도 외우기 바라고. 브랜치 이름을 바꿔야 될 때도 가끔 있으니까. 오케이. 헤드. git 로그를 보면, git 또 커밋 목록, 히스토리를 보면 헤드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봤을 거예요. 이 헤드가 지금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커밋이 헤드도 꼬리표인데 이 꼬리표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다를 알려주는 게 헤드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작업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에 만들어지지. 헤드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뭐야? 가장 대표적인 git 작업. 새 커밋을 만드는 거지. 그쵸? 새 커밋을 만들면 그 새 커밋이 어떤 커밋이 부모고 새 커밋이 그 어떤 부모 밑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커밋을 하면 지금 새로 만드는 커밋은 어떤 커밋의 자식으로 달리느냐? 지금 내가 있는 곳, 즉 헤드. 헤드가 가리키는 그 커밋의 자식으로 만들어져요. 또는 브랜치 만들기. 지금 내가 요 명령을, 이게 브랜치 만드는 명령이에요. git 브랜치 이름. 그럼 요 이름의 브랜치가 만들어져요. 이 브랜치를 만든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요 아래 그림은 그 로그인 브랜치가 없어. 그런데 요 윗 그림은 로그인 브랜치가 있어. 게시판 브랜치도 있고. 차이가 뭐야? 꼬리표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 차이잖아. 또 브랜치를 만든다는 건 저 빨간색 꼬리표를 어떤 커밋에 붙이는 거야. 브랜치를 제거한다는 건 이 빨간색 꼬리표를 떼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부담이 없어요. 붙였다 뺐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브랜치를 만든다는 건 요 이름의 꼬리표를 어떤 커밋에 붙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명령을 실행하면 요 이름의 빨간색 꼬리표가 어떤 커밋에 붙는데 어느 커밋에 붙느냐? 헤드 위치에 붙는 거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커밋, 즉 헤드. 그 커밋에 이 새 브랜치 꼬리표가 붙어요. 그리고 브랜치 목록 보기. 그냥 git 브랜치 하면 목록이 쭉 보이고, 자, 브랜치 이름 앞에 아스테리크 문자가 표시된 브랜치가 내가 현재 작업 브랜치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현재 작업 브랜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현재 어떤 새 커밋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드는 새 커밋은 어떤 부모 커밋 밑에 만들어지느냐? 헤드가 붙어 있는 커밋의 자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로 만든 커밋이 어떤 브랜치에 속해야 되겠지. 어떤 브랜치에 속하냐면 내가 현재 소속 있는 현재 작업 브랜치에 새 커밋이 속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커밋을 만들었다. 그 새 커밋이 어느 브랜치에 소속되느냐? 현재 작업 브랜치 소속.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드는 커밋의 부모 커밋은 누가 되느냐? 헤드 위치. 새 커밋을 만들면 헤드 커밋의 자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작업 브랜치, 뭐 게시판 브랜치에서 작업하다가 다시 로그인 브랜치로 넘어가고 브랜치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 브랜치 넘어가는 명령. git checkout branch.
작업 브랜치 전환하는 명령이에요. 단 modified 상태의 파일이 있으면 이 명령은 실패해요. 그래서 일단 임시 커밋이라도 커밋을 하고, 커밋을 하면 모든 모든 modified, 물론, modified 상태의 파일을 커밋 해가지고, 그럼 unmodified가 되죠. 그래서 커밋을 해서 modified 상태를 unmodified로 만들고 나야 git checkout해서 다른 브랜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커밋이라는 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 기록 안 하고 넘어가면 날라가. 날라가도 되는 거라면은 그냥 커밋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아까 말했듯이 한 번 구현한 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도 언젠가 다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커밋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git branch는 아니다. 요거 git branch 이름 이건 만들기만 하고 전환은 안 해요. 그리고 git checkout 이름 이건 전환만 하고 만들지는 않아. 둘 다 하는 거가 이거예요. git checkout -b 이름 이건 만들면서 전환. 만들자마자 전환. 다음 필기시험 예상 문제야. 다음 필기시험은 명령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병합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슈원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메인 브랜치로 병합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써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외워야 안 잊어먹어요. 병합은 가져와서 현재 브랜치에 넣는 게 병합이에요. 언제나 현재 브랜치에 어떤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슈온 브랜치에 작업한 내용을 가져다가 메인 브랜치에 넣는다. 이 말은 메인 브랜치가 변화하는 거죠. 그럼 현재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여야지. git checkout main. 그리고 git merge issue1. 이슈온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가져와서 현재 브랜치에 넣어라. 라는 명령이 git merge issue1.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 바라고. 그러면 이 git merge issue1 이 명령의 결과가 밑에 결과 문구를 보면 fast forward 어쩌고 라고 보일 수도 있고 되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git checkout main git checkout main 그러면 여기가 최신 커밋 현재 여기로 넘어가죠. 여기가 현재 내가 위치한 커밋이 되지 메인 브랜치 git merge login 하면 after 이렇게 돼요. 그러면 before 이 두 커밋은 로그인에만 있고 메인에는 없었는데 git checkout main git merge login 하면 로그인 브랜치에만 있었던 두 커밋이 이제 메인에도 들어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메인에는 이거 로그인하고 메인하고 두 브랜치의 내용이 이제 똑같은 거지. 이게 before, after. 이 git merge main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서 git merge main이 됐다면 출력에 fast 여기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그 출력에 fast forward 어쩌고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before였고 여기서 이거 두 개는 보드에만 들어 있죠.
그래서 git checkout main, main으로 넘어가서 git merge board. 그럼 보드에만 들어있는 이 두 개를 메인에도 넣어라. 그러면 after 이렇게 돼요. 이 경우는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이 병합 커밋도 현재 브랜치인 메인에 만들어지고 얘 조상도 역시 메인 브랜치에 소속되고. 자, 이 경우는 문구를 보면 merge made 어쩌고가 보여요. 병합 커밋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지. git merge 명령의 결과 fast forward가 보일 수도 있고 merge made 어쩌고가 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보이면 성공이야. 근데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실습해봤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출력을 보면 merge conflict 어쩌고가 보이겠지. 그리고 이 경우에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merge conflict라는 문구가 보일 뿐이에요. 꼭 git merge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는 마지막 출력을 봐야 돼.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봐야 돼. 그래서 merge conflict라는 게 보이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게 안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이게 안 만들어지고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죠. 병합 실패.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실습했듯이 실습시험 봤듯이 수작업으로 병합을 해서 커밋해서 이걸 수작업으로 만들어야지. merge conflict. 자, 이슈원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 병합. 병합 결과가 메인 브랜치에 만들어져야 된다면 현재 브랜치에서 결과가 만들어져. 결과가 메인 브랜치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현재 브랜치가 메인이어야지. git checkout main. 그다음에 git merge issuer. 그럼 병합 결과가 현재 브랜치인 메인에 만들어지고. 자, 반대로 병합 결과가 이슈원 브랜치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git checkout issuer, git merge main. 둘 다 메인 브랜치하고 이슈원 브랜치 두 브랜치를 병합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는 병합 결과가 메인에 만들어지고 여기는 병합 결과가 이슈원에 만들어지고. 브랜치 삭제. 작업을 완료했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했다. 그러면 보통 작업 브랜치는 저렇게 이 명령으로 삭제해요. 뭐 단지 꼬리표라서 삭제하는 거 아무 부담 없어요.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쭉 설명만 했고 이제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뭐 수업 끝은 아니고 여러분이 쭉 강의 노트 읽어보면서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 잘 이해가 됐다면 07 보충이라는 강의 노트가 있어요. 그걸 열어봅시다. 자, 이거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위 그림에서 git checkout main, git merge board, 보드가 게시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건 설명했죠.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의 주 내용이 바로 요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잘 이해됐다면 요거 위 그림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결과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설명한 내용 다 잘 이해한 거고 이거 이해해야 돼.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가면 코딩하고 이렇게 git에 푸시에 커밋하고 푸시해서 보고하고 또 코딩한 다음에 커밋하고 푸시해서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이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제대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그걸 누가 평가해?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야 돼. 현재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군 하고 스스로 평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판단해서. 근데 그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누가 가장 바보 같냐면 사수나 팀장 입장에서
네가 실수했는데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면은 그것처럼 바보가 없지. 실수했어도 바로 알아채고 아이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실수했는데 바로 스스로 해결했어. 그러면 훌륭한 거고. 실수했는데 실수한지는 바로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잘 못하니까 바로 쪼르르 와서 내가 실수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혼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뭐랄까 중간이에요. 누가 바보냐면 실수해놓고 숨기거나 실수해놓고 실수한지도 몰라. 이게 바보야. 이러면 위험해요. 이런 바보는. 적어도 내가 실수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이거예요. 비포 그림이 이거면 애프터 그림이 뭐가 돼야지? 그걸 알아야 내가 실수했는지 아닌지 알지.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읽어보고 이거 그림 그려보세요.